예, 금요일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20억 불러라. 5억 밑은 안 돼. 나 손흥민 선수하고 공 찼어요. 저희가 준비한 2위와 7위가 바로 첫 부분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 얘기 다 아시잖아요.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흥정 감독 등이 유소년 선수를 때리고 욕설했다는 그 아동학대 혐의로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요. 손흥정 감독 측은 아들인 손흥민 선수 이미지를 언급하면서 압박을 당했다. 이미지 값이라고 수억 원을 요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반면 피해자 측은 수억 원 요구는 사실이 아니고 손흥민 선수, 그러니까 손흥정 감독 측 변호사가 먼저 금액을 제시했다. 이게 어제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도 이 뉴스를 다루면서 시쳇말로 중립기여를 받고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그런데 오늘 일종의 반전이라고 할까요? 녹음 파일 하나가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먼저 그 녹음 파일부터 듣고 와서 관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세상이 안 하고 그냥 합의하고 좋게 한다 그러면 지금은 만약에 하면 돈뿐이 없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렇죠. 저는 조금 받고는 절대 할 생각 없고요. 합의라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그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고 정신적인 의자를 말하는 거니까. 돈을 액수를 떠나서 만약에 이게 진짜로 그냥 합의가 되든 안 되든 해서 터져서 뭐 축구협회에서도 징계 나오고 뭐 이래갖고 다 터졌다고 치자고요. 그냥 자기들 이거 언론이고 뭐 이미지 메이킹이든 뭐든 쓰는 비용 자기들 이미지 값이 1,500, 2,000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무 문제를 하면 되는데 아니요. 그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적한다 뭐한다 유튜브에서 뭐 4천억에 이적한다 2천억. 근데 엄밀히 따지면 생각해보시면 아니요. 이건 손흥민 선수 일이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 일이 아니어도 손흥정 감독님이 그 에이전시를 본인이 차려서 본인이 하잖아요. 손하고 닦여있는 거잖아요. 그럼 연예인들은 뭐 하려고 5억, 3억씩 주고 합의하나요? 자기들 이미지하고 마케팅 때문이거든요. 근데 5억은 좀 심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안 심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20억 안 부르는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만큼 유명한 사람들이 그만큼 비밀로 해서 할 거면 그만큼 해서 합의하라 이 얘기예요. 예, 저도 여러분도 들으신 그대로의 그 녹음 파일입니다. 구장 차장님, 먼저 저 녹음 파일 듣고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습니까? 저는 저 피해 학생의 부친이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만약에 제 아이가 어떤 일로 맞고 왔다라면 뭐 부모로서 당연히 화가 나겠죠. 예. 그러면 그 피해, 그러니까 맞은 행위에 대한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저 통화 내용만 놓고 보면 예. 자신의 자녀에 대한 어떤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이 아이의 정신적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자기 자식에 대한 걱정은 하나도 없고 이 일을 계기로 삼아서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너무나 많은 액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쩌다가 이 삐뚤어진 이 부정이 저 그 통화 내용 속에 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부모들 입장에서 안타깝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냉정하게 하나씩 따져볼까요? 저 허주한 변호사님. 그 녹음 파일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5억 이상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반대 입장이라면 손흥정 감독이 나한테 10억 주는 것도 안 아깝다는 취지의 얘기. 합의 안 하면 돈이 중요하고 이거 이미지 깎이는 거, 손흥민 선수 이미지 깎이는 거 고려해서 5억 가치도 안 되냐. 마지막에 20억 안 부른 것도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억, 20억. 적어도 5억은 받아야 된다. 5억 밑에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입장을 고수했던 것 같습니다. 이 녹취록으로 물론 우리가 전체를 다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확실해진 것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이 피해 학생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직접 사과를 받지 못해서 그 부분이 너무 부모로서 화가 났기 때문에 홧김에 5억 원을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정도로 구체적인 액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거면 사실상 홧김에 5억 원을 불렀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전체적인 녹취 파일 말고 이 공개된 부분만 본다고 하면
가족을 언급하는 부분도 있고 언론과 축구협회를 얘기하면서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 예. 그리고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한다고 하면 5억이 아깝냐. 그럼 10억을 부를까요? 인터넷에 글 올리면 이런 사건 얼마에 합의하라고 할 것 같습니까? 100억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숫자가 막 나와요. 그리고 비밀 보장하고 뭐하고 하면은 5억 아깝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으니까 처음으로 숫자를 내려서 3억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합의가 결렬되고 통화가 끊어져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인 어린이날에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다시 한번 합의를 조율을 하는데 그때는 또 2억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으니까 5월 말에 다시 한번 전화를 해서 이제 1억 5천 얘기까지 나오고 결국에는 손흥정 감독이 이 부분에 응하지 않아서 합의가 결렬된 상황으로 보이는데 저의 귀를 가장 잡아 끌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이게 합의를 진행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이의 정신적인 피해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합의는 아이의 초점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이 피해는 다 지나갔고 지금은 부모 피해 얘기고 아이만 한정해서 본다면 1,500만 원 정도라는 거 본인도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부른 5억의 가치가 도대체 무엇이었던 건지 한 번쯤 생각하게 하는 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5억 이상은 받아야 되고 5억 밑으로는 안 되고 20억 안 부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면서 실제로 여기에 돈 액수가 또 나오는 게 뭐냐면 다음 화면을 볼까요? 살아있는 전설이죠. 우리 축구의 손흥민 선수, 캡틴. 그리고 토트넘, 영국 프리미어리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토트넘의 주장을 맡고 있는 세계적인 공격수. 이적료 한 4천억 이적설 나오니까 이거 손흥정 감독 측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아들인 손흥민 선수 일이 아니다. 이거는. 아니 어쨌든 손흥정 감독 친형도 끼어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저 녹음 파일 들으면서 허 변호사님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변호사시니까 사실 조그만 크고 작은 분쟁에도 당연히 휴대전화 녹음들 다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 녹음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실제로 저 피해 아동 측의 아버지는 저런 주장들을 했던 겁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녹음을 할 거라고 예상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녹음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공개하는 것까지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만큼 지금 이 피해 아동의 부친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전체적인 취지를 종합해 보면 손흥정 감독과 손 아카데미 측에서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져서 이게 손흥민 선수의 이미지 지금 굉장히 좋은 이미지잖아요. 혹시나 흠집이 나고 누가 될까 봐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한 합의의 그 아킬레스건으로 잡아서 자기의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흥정 감독 측이 쉽게 먼저 언론에 공개하지 못할 거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단 말씀이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보통 우리가 합의를 진행할 때는 그리고 이분이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이런 합의를 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녹음될 가능성을 항상 생각하고 언행에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변호사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만연하게 녹음을 했을 수는 있지만 설령 녹음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걸 쉽게 손 감독 측에서 오픈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지금 자기의 아이를 학대를 받았다는 걸로 지금 합의를 시도를 하는데 아무리 그 약점을 잡고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아이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결국 손흥정 감독의 아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아킬레스건을 너무 심하게 건드린 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이게 고스란히 뭐 액수뿐만 아니라 그 피해 아동 부친의 어떤 일정 부분의 감정선까지 고스란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홍정성 기자님. 근데 사실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손흥정 감독 측은 좀 일관된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행동 이게 크든 작든 잘못됐다면 처벌받는데 이건 아들 손흥민 선수와는 전혀 별개인 사건이다. 결부시키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주장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녹취록이 나오기 전에도 많은 시청자분들도 한쪽은 좀 상식을 얘기하고 한쪽은 상식을 벗어난 얘기를 한다.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가 아이가 다쳤습니다. 그럼 상식선에서는 이 아이의 신체적 피해 또 정신적으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면 그 정신적 피해에 대한 피해금을 얘기를 해야 되고 그걸 얘기할 때도요. 지금 이 아이가 손흥민 선수한테 맞은 게 아니잖아요. 손흥민 선수한테 욕설을 들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손 아카데미가 이 손 축구 아카데미에서 미래에 우리가 이거를 말하지 않아서 계속 영업이 잘 돼서 여기서 벌 미래에
손실하지 않을 이익, 보전될 이익을 기준으로 우리 얼마 주세요 해야 상식인데 여기에 감독도 코치도 맡고 있지 않은 손흥민 선수의 이적료, 뭐 한 달에 얼마, 이미지값, 마케팅 이런 걸 기준으로 삼고 있다. 거기서 금액이 나온다. 이런 부분이 이미 상식을 좀 벗어난 부분이고 손흥정 감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기엔 너무 고지식하고 본인 얘기만 하는 것 같지 않아? 라고 볼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본인의 상식선에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이건 아들의 얘기가 아니다. 이건 우리 아들하고 결부시키지 마라. 이거는 단순히 아들 사랑이 아니라 금액하고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다 취재돼서 보도된 내용이지만 예. 손흥민 감독이 지금 최소 1,500, 최대 3,000만 원을 얘기한 부분이 어떻게 됐든 아이가 지금 다쳤고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거의 최대 보상액이 3,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거기까지는 하겠다. 예. 그런데 지금 손흥정 감독 측 변호사도 얘기하지만 이 손흥정 감독은 1억 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 차원인데 이쪽은 그렇다면 우리는 다 알려지더라도 법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그렇죠. 쪽이고 이쪽은 무조건 금액을 낮춰가면서라도 억대의 얘기를 한 쪽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녹음 파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미리 긴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한번 녹음 파일 또 듣고 와서 판단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들어볼까요? 자꾸 그렇게 하시면 나 5억 밑으로는 진짜 안 해요. 저는 안 알아봤을 것 같아요. 10억이도 얼마 전 불러갖고 최소로 5억으로 합의하라고 한다고요. 아버님 진짜 사람 죽었을 때 1억이에요. 오늘 유튜브 한번 쳐볼까요? 유명 연예인들 뭐 사고 치면 합의금 얼마였는지. 사람이 뒤져도 뭐 1억? 그거는 나라에서 정말 그냥 최고의 보상금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지. 합의금이란 뭐 기준이 없다고요, 기준이. 뭐 유명 연예인. 20억도 받을 수 있고 30억도 받을 수 있고 뭐 사람에 따라서 아니 사람에 따라서 뭐 2, 30억도 받을 수 있는 거고 5억도 받을 수 있는 거고 100억도 받을 수 있겠죠. 예를 들으세요. 연예인 합의금 베스트에 하고 택시기사 싸다고 몇 대 때리고 3억 주고 5억 주고 막 이런 거 모르세요? 입장 바꾸시면 진짜 5억도 싼 거 아니세요? 본인들 이미지든 뭐든 생각한다면 10억도 모자르게 진짜. 아버님 같으면 그러면 10억 이야기했을 때 어떤 반응 나올 것 같으세요? 입장 바꿔서. 이러겠지. 미친 거고 돈 받으려고 그렇게 나오겠죠. 근데 자기들 그런 위치나 자기들 이미지 뭐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겠지. 근데 짜증나면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기 잘해보세요. 사람 하나, 금액 이런 단어들이 다 정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께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5억 주고 해결 잘 되면 현금으로 1억 원 드리겠다. 이게 실제로 이렇게 변호사분들에게 일종의 뒷거래 제안들이 진짜 있긴 있는 거예요? 저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거는 형사처벌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서 형사처벌 될 수 있는 행위를 교사하는 행위나 다름없어요. 예. 변호사는 상당히 부적절한 게 변호사는 이렇게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해서 상대방에게 이익을 공여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변호사법상 독직행위의 금지 조항으로 분명히 있고요. 이게 일반 수뢰죄보다 훨씬 더 무겁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대방 아버지가 얘기한 거는 결국에는 합의 수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면은 커미션을 줄 테니까 당신도 좋고 나도 좋은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위법 행위를 저지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런 행위가 있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있어서도 안 되지만 뭐 예를 들어 만약에 피해 아동 부친이 농담식으로 그냥 한번 던져본 거다라고 하면 별 문제는 안 되는 겁니까? 그냥 뭐 사담 형식이었다고 주장을 새롭게 한다면. 글쎄요. 사담 형식으로 볼 여지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굉장히 꽤 진지한 표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사담으로라도 이렇게 그 의뢰인 입장에서는요. 그 변호사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이런 식의 행위를 하게 된다고 하면 자기 의뢰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라고 누군가가 지금 계속해서 범위를 불러일으키는 행위인 거잖아요. 예. 농담으로라도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기 보면 저는 이 부분이 좀 제일 눈에 띄었던 것 같은데요. 구체장님. 네. 2억 나왔으니까 뭐 2억이고 뭐고 지금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협상 단계가 아니라 일단 끝난 거다라고 했더니 또 이어지는 화면이 있어요. 여기서 5천만 원이 깎입니다. 그냥 1억 5천에 얘기해보라.
1억 말씀드렸을 때 단호했다. 알겠다. 저도 움직이겠다. 그 의도가 분명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이 판단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뭐 가해자라고 볼 수 있는 이 손흥정 이 감독 측에서는 예.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피해 아동에게 보상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3천만 원이라고 얘기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제안을 했던 건데 이제 무리하게 욕심을 내다 보니까 뭐 10억에서부터 점점점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10억을 책정한 근거도 없고 내려오는 근거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무리하게 오히려 손흥민이라는 그 유명인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리한 요구를 스스로 했다가 자신이 철회하고 있는 이 과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개인적 욕심이 앞섰기 때문이지 자신의 아들을 구제하거나 아니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진정성 있게 협상에 임했다라면 과연 저런 금액이 나올 수가 있을까? 예. 그리고 그런 금액을 낮추는 뭐 보기에 따라서는 비굴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합의금을 종용하는 듯한 모습, 이런 모습은 안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홍정성 기자께서도 사실 연애 쪽 취재 오래 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아까도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아니 손흥민 선수가 팀만 옮겨도 이적료가 뭐 4천억 원대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글쎄 어떤 생각에서 한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명 연예인들 사고 치면 합의금 얼마인지 유튜브에 한번 쳐볼까요? 5억 얘기도 언급하고요.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시는데 이 바탕에는 설마 고소로 가겠어? 설마 이 녹취 공개하겠어? 이거 분명히 유야무야 해결하려고 할 거야. 이미지 지키려고 할 거야의 바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분께서 지금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본인이 상대하는 측이 손흥정 감독과 그의 장남인데 네. 자꾸 손흥민 선수를 대하는 것 같은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이게 녹음된다고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 게 지금 본인이 굉장히 타당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피해자라는 걸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제 여기서 이제 구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오판이 들어가 있는데 연예인이 본인이 사고 치고 본인이 앞으로 돈을 계속 버는 게 차라리 나니까 3억, 5억, 이 3억, 5억도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을 믿으셔도 안 되지만 그러게요.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도 연예인 본인이 사고치고 연예인이 앞으로 벌 돈을 생각해서 예. 이 주는 합의금과 지금 이 손흥정 감독의 이 아카데미 측과의 합의금에 왜 자꾸 손흥민 선수 얘기가 나옵니까? 여기서부터 저는 이 부친께서 굉장히 잘못 판단을 했고 잘못된 판단 속에 굉장히 당당하게 계속해서 요구를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치면 나오는 얘기 이거는 법정에 가서 인정되지도 않지만 거기에 가짜 뉴스가 정말 많습니다. 예. 아마 압박, 협박용으로 그런 말을 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요. 당사자도 손흥민 선수 본인이 아닌데도 이미지 압박, 이미지값 받아내려고 했던 거 아니냐는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까지 어제 오늘 이어지죠. 이쯤 되면 저렇게 녹음 파일이 고스란히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피해 학생 측의 입장이 다시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제 어제 저희가 짚어봤을 때 저 5억이든 수억이든 합의금은 손흥정 감독 측에서 먼저 얘기했던 거고 그리고 실제로 5억 원 발언은 홧김에 화가 나서 말한 거다 이렇게 입장을 피해 아동 측이 밝혔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공개된 저 녹음 파일 그 얘기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 전에 피해 학생 측에게 저 녹음 파일 공개 이후에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수억 원을 먼저 제시한 것도 상대방 측이고 그리고 그 돈을 줄 것처럼 한 것도 상대방 측이고 결렬을 시킨 것도 상대방 측이고 그 후에 갑자기 태세 전환이 된 이런 상황인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본인들의 입에서 나간 발언과 워딩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설명할 방법이 없고 차라리 이런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 상대방 측에서 공갈이나 협박으로 고소를 해서 이게 수사기관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본인들이 해명할 부분이 수사 결과로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저도 들었고 허 변호사님도 저 목소리 들었는데 바로 와닿진 않거든요. 직관적이진 않아서. 저 녹음 파일 공개 이후에 피해 아동 측은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
통화를 하는 그 변호인은 합의 과정에서 본인이 대리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뭐 알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예. 일단 수억 원이라는 금액을 먼저 제시한 것도 상대방 측이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결렬을 시킨 것도 상대방 측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합의의 주도권이 이 피해 아동 측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대방 측에 있었다라는 취지로 계속해서 입장을 지금 표명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입에서 나간 말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는 그 녹취록 자체에 대해서 자기들이 정확하게 뭔가 해명할 수 있을 만한 얘기가 없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뭉뚱그리면서 넘어갔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하더라도 예. 이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권리 행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게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상대방 변호사가 만약에 이게 정말로 뭐 공갈이나 협박처럼 문제가 될 것처럼 느껴지고 과도한 이 협상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면 그걸 아동학대랑은 별개로 형사법정에서 우리를 고소를 해라. 공갈 협박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법정에서 따지겠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언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말고 이걸 법정에서 따져보자라는 취지인데 예. 이게 전체적인 녹취록상 공갈 협박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형사처벌까지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연 아이를 위한 합의였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찍힌다는 생각입니다. 예. 근데 뭐 복잡하지 않은 것 같아요. 손흥민만 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축구 그 원정 훈련을 갔는데 그 코치한테 뭐 조금 맞기도 하고 욕설을 들었다. 그거에 대한 잘잘못이 누구한테 있느냐? 만약에 잘못이 있다라면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손해배상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상식적인 합의가 있기 때문에 예. 손흥민이라는 뭐 월드스타를 빼놓고 생각하면 굉장히 심플한 사건인데 예. 이걸 자꾸 손흥민을 끼워 넣어서 그 합의를 하려다 보니까 액수도 커졌고 합의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이 눈살 찌푸리는 이 과정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현정 의원님, 사실 손흥정 감독 측의 입장이 그제부터 쭉 나왔을 때 생각해보면 비교적 일관됐던 게 본인에 대한 훈육에 대한 문제는 인정했어요. 그게 크든 작든 체벌에 대해서는 반성한다. 시대의 변화에 맞추겠다. 잘못된 부분은 처벌을 받겠다. 이거는 지금도 검찰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손흥정 감독 측은 이걸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손흥정 감독 측의 어떤 일관된 주장이 뭐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어떤 체벌이라는 게 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지만 또 현실 속에서는 이제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또 피해자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과, 앞으로 어떤 재발 방지 뭐 이런 것들을 약속하는 거 당연히 해야겠죠. 그리고 또 피해에 대한 이제 보상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은 충분히 이걸 감내하겠다, 또 인정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 이게 이제 다른 문제, 즉 아들의 어떤 손흥민 선수의 문제를 엮어내면서 과도하게 요구한다든지 이걸 가지고 뭔가 좀 협박으로 비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거는 못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보통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런 사실들이 공개가 됐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어떤 지명도의 피해나 이것 때문에 물밑에서 다 합의하는 경우가 이제 이래저래 원래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 손흥정 감독 측은 이런 식의 어떤 합의가 옳지 않다. 그럼 굉장히 원칙주의자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이 문제를 법적으로 좀 가려보겠다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뭐 이런 거는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 스포츠 분야에서는 예전에는 뭐 이런 체벌이 있어 왔지만 예. 이제는 이제 이런 방식은 좀 바꿔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번에 사건을 통해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체벌 자체 대화하는 거는 별개로 뭐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분쟁 때문에 지금 이게 논란이 커진 거기 때문에 한 번도 직접 사과 연락 안 했다. 학대라는 생각 안 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당 아동 측의 얘기는 아까 저희가 직접 그 방송 전에 전화를 걸어봤을 때도 피해자 2번 죽이는 행위고 공갈 협박죄로 고소하라. 근데 저는 갑자기 그런 걱정도 되네요. 그 멍이든 그 해당 학생, 중학생 본인과 관련된 이 뉴스를 지금 쭉 지켜보면 도대체 어떤 생각이 들까? 글쎄요, 뭐 이제 아버지의 저런 돈에 대한 압박, 녹음 파일과는 별개로 저 해당 학생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것도 사실 적잖이 걱정이 되는데 피해 학생의 아버지나 혹은 피해 학생 측이 또 다른 반론 혹은 뭐 본인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녹음 파일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공의 언제든 저에게 주시면 반론권 차원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